거대한 빗줄기가 도시를 집어삼키고 무려 17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지난해 장마와 집중호우. 그런데 올여름 또다시 역대급 장마와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악몽이 되풀이될까 모두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올여름은 기후재난으로 단 한 명의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목적의식 하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의 위험에서 대한민국이 잘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상청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코앞에 닥친 장마와 집중호우. 기후재난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피드리포트 이슈본에서는 올여름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난 예측부터 골든타임 확보, 신속 대응에 꼭 필요한 재난 문자와 재난 안전통신망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시내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번 비는 기상 관측 사상 최대 집중호우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여름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도심을 집어삼켰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일상이 엉망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피해가 심각했던 서울시 관악구의 한 전통시장. 사방이 물바다로 변해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일 년 만에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활기를 띠고 있지만 장마를 앞두고 근심이 깊은 상인들. 얘들 물놀이식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있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여기는 말도 못했어. 언니네는 여기가 무슨 얘기 중이신 거예요? 물난리요. 물난리 얘기하는 거 작년 8월 달에요. 또 무서워요. 예.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또 돌아올까 봐. 돌아오잖아요. 여기 시장이 전부 이제 물이 가게들까지 여기까지 다 들어오고 뭐 여기까지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들 여기 마당에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들어오고 가게가 높은데도 막 뭐 저 바깥에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는 뭐 여기 뭐 난투 이까지 오고 여기 안에 냉장고 2개 다 날아가고 뭐 3개 다 날아갔어요. 냉장고 여기 있는 거 떠내려가 버리고. 다행히 올해는 침수 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비 오면 난리 나니까. 가게 안까지 들어오는 노면수를 막아줄 시설물, 일종의 물막이판을 설치한 겁니다. 현재 설치하는 제품은 차수판이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노면수가 증가할 때 이 상가 안으로 노면수가 넘쳐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높이 40cm의 차수판을 각각 상가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주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차수판을 거치를 해서 완료 상태가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나요? 노면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각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식 골든타임을 벌어줍니다.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지자체에 신청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내리는 비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터전이 빗물에 잠기는 일은 막아주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8일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차오르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고, 무엇보다 지난해 같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집에 물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창문에 개폐형 방범창,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동의한 가구 22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홀몸 어르신들 가구에 이 인공지능 돌보 로봇 티미를 설치를 해서 만약에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CCTV 관제센터로 바로 연결하게끔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말 그대로 하늘에서 비를 퍼붓는 집중호우는 순식간에 사방을 물바다로 만듭니다. 특히
강한 비를 동반한 태풍이 닥치면 재산 피해는 물론 심각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경북, 포항, 경주 등 동남권에 집중된 태풍 피해,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기준 인명 피해는 사망 3명, 실종 8명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기습적인 집중호우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빈도와 강도만큼 피해 심각성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침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본 실험 영상입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침수 공간을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들어찬 물의 높이가 성인의 무릎 높이 50cm 이상이 되면 혼자서 탈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하 계단의 경우 빠른 물살 때문에 탈출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겨우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는데요. 물높이가 발목만 넘겨도 중심을 잡기 힘들어 2차 사고의 위험이 컸습니다. 차량 침수 때는 어떨까요? 차량 안팎의 수압차로 문을 열기 힘들 뿐 아니라 침수 시 엔진과 전자기기 고장으로 창문 또한 못 연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기후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바뀌는 환경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기온이 높아지면서 비가 오는 이런 강도들도 강해지고 또 비가 올 때 집중적으로 오고 또 한때는 계속 또 가뭄이 또 길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사실은 여름철에 비가 오더라도 과거처럼 장시간, 장마철이라고 하는 이제 장기간에 오래 오는 비보다는 특정한 시점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경우들이 많아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배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일시적으로 많이 오는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심에서의 침수라든지 또 이전엔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의 침수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이런 극한의 어떤 이제 재난 강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순간 쏟아지는 많은 비로 인해 하천 범람뿐 아니라 특히 도심은 하수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바다가 되는 순간 사방이 위험 요소로 가득해지고 마는데요. 지난해엔 폭우에 열린 맨홀에 빠져 남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맨홀의 위험 정도를 알아본 실험입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맨홀 뚜껑이 덜컹거리며 분수처럼 물을 내뿜습니다. 그리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맨홀 뚜껑이 솟구쳐 튀어오르며 이탈해버립니다. 70kg 하중이 가해져도 맨홀 뚜껑은 순식간에 이탈하고요. 심지어 무게 1톤짜리 경차가 누르고 있어도 차체가 들릴 정도로 빗물 유입으로 인한 맨홀 역류 현상이 강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당 30mm만 쏟아져도 맨홀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요.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추락 방지 안전망 설치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도심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은 장마 전 배수로 정비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잦아지는 각종 재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측을 통한 사전 대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전파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 역대급 장마와 집중호우를 앞두고 우리나라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았습니다.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인 NDMS를 통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기관들로부터 실시간 접수 보고를 받고
공유받은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전파, 대응을 지시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지도는 뭔가요? 저거는 그 해양경찰청에서 운용하는 그 해양관제 시스템입니다. 저 반짝반짝한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이제 배들입니다. 하나.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저걸 클릭하면 이제 배에 대한 정보들도 나오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또 이렇게 별도의 표식이 있어서 사고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저거는 그럼 어디서 들어오는 건가요? 저 내용들은? 해양경찰청 시스템을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각 유관 맞습니다. 기관에 맞습니다. 있는 예, 정보를 다 맞습니다. 예. 연결이 되어 있는. 예, 그런 거죠. 재난은 뭐 그 밤낮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교대로 해서 이렇게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근무자들이 공간이 협소해서 이렇게 나눠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한 공간에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모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들을 많이 설치해서 사실은 정보라는 거는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또 소통은 내부 시스템, 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기기를 활용해서 굉장히 의사소통을 빠르고 신속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전면을 차지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재난은 물론 사회재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재난 영상정보 시스템을 통해 현장의 영상정보 또한 실시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속 대응을 위해 행안부를 비롯한 17개 기관에서 파견된 재난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에 대비해 6월 초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 재난기관 관계자들이 상황실에 모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집중호우 발생 지역에 대해서 여기 이제 기상청 예보관도 나와 계신데 거기서 해당 지자체에 빠르게 그 기상특보를 알려주고 또 해당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도록 알려주고 있고 또 그 자연재난이 커지면 여러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게 이런 그 풍수에 대한 그 정보 그리고 어떻게 사후 처리할지에 대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신속한 재난정보 공유를 위해 재난 문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재난 문자의 발송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지자체장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재난 문자는 국민들한테 재난 상황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긴급한 채널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이는 이제 기지국 기반으로 방송처럼 국민들한테 상황을 알리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위급 재난 문자, 긴급 재난 문자, 그리고 안전 안내 문자인데요. 대다수의 기상특보와 각종 사고, 실종자 찾기 등은 안전 안내 문자로 발송이 되고요. 최근 서울시에서 보냈던 위급 재난 문자는 공습이나 경계 경보 발령, 강도 6.0 이상의 지진 등으로 즉각 대비가 필요한 경우 60데시벨 이상의 소리와 진동이 함께 발송됩니다. 그리고 많은 비나 지진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40데시벨 이상의 소리와 진동이 함께 긴급재난 문자로 발송되는데요. 기존엔 집중호우 시 긴급재난 문자를 정부나 지자체에서만 발송했다면 당장 올 여름부턴 호우 등 위험 기상 정보에 대해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관계기관을 거치느라 시간이 지연되던 부분을 해소해 즉각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한마디로 비가 정말 많이 올 때 재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1시간에 50mm 그리고 3시간에 90mm의 비가 올 때인데요. 1시간에 50mm만 해도 정말 많은 비인데 여기에 강수의 적체 상황 그리고 누적 상황을 고려해서 실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3시간에 90mm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기상예보와 특보로 사전 대비, 그리고 재난 문자로 신속 대응까지 기상청이 3중 기상안전망을 구축한 겁니다. 발송되는 문자에는 재난문자 발송 사유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 요령과 인근 지역의 호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문자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하고자 합니다. 역시
기존의 시군구 단위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위험 기상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교하게 재난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들도 재난 안전 상황실을 구축하고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특히 이번 장마와 호우에 대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1단계 근무를 지시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소방서와 경찰서에 하천 통제 상황을 통보합니다. 하천 통제에 따라 하천 순찰 단원들은 하천 순찰을 실시하여 주시고 산책 중인 주민들을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뿐 아니라 하천 진출입 차단기 원격 제어 등의 신속 대응 시스템의 구축을 마치고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효과적인 재난 문자 발송을 위한 노력도 빼먹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통합 재난 문자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관악구 내에 있는 시민이나 혹은 특정 동에 있는 시민 분들에게 이제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구의 특색에 맞는 도림천 범람이라든지 재난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인 문안은 다 있고요. 이제 그 문안에서 이제 조금씩 저희가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기본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재난 문자를 빠르게 보내기 위한 훈련에선 남다른 사명감과 긴장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재난 문자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신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제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전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좀 전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저희가 안전 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무서운 것도 많고 이제 이런데 좀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좀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긍심도 있고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 재난 관련 기관에서 근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재난 현장에 직접 투입되거나 대응하는 관련 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재난 안전통신망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데요. 지금까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하면서 궁금해서 업무적으로 막혔던 부분이 많았고 실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재난통신망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세션입니다. 이걸 좀 진행을 하는데요.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마련한 재난안전 시스템입니다.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으로 대형 재난 발생 시 기관들의 신속한 의사소통과 현장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지휘관과 현장 요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재난 전용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은 최초의 상황 전파부터 현장 지휘와 대응까지 재난안전 통신망으로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통신망 구축 이전에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각 기관이 각자 통신망을 사용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 소통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통신망이 구축되고는 재난 대응 기관 간에도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재난 대응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8대 재난 관련 기관이 서로 다른 통신 방식을 사용해 재난 대응 시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통신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신속한 정보 공유, 소통이 가능해진 겁니다. 집 뒤편에 화재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소방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영상이 왔습니다. 소방과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 확인했습니다. 소방과 공유 인가합니다. 네, 지금 화재로 확인되네요. 네, 저희가 초동 조치는 마쳤는데요. 네. 소방차, 구급차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소방차, 구급차 출동하겠습니다. 기존엔 전화나 무전으로 음성 소통만 가능했다면 재난안전통신망은 전용 단말기를 활용해 음성과 함께 사진, 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입체적 소통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통통어 그룹을 검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둘. 지금 현재 그 전면 마이크로 전면 카메라로 제 얼굴이 보이는데 이거를 재난 상황을 비추고자 한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카메라 전환 버튼이 있죠. 누르시면은 카메라가 전환이 돼서 후면 카메라로 됩니다. 전국만 구축을 했기 때문에 전국 어디 가시든. 오늘 교육 주제는 상호통신을 위한 실습 중심의 교육입니다. 재난통신망을 활용해서 사용기관 간 재난 시 필요한 상호통신, 즉 기관 협조라든가 지휘 지시에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골든타임 확보 및 현장 대응 능력이 강화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안전 토대를 탄탄하게 다진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이 대형화되고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방이나 경찰이 각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관 간 소통할 필요성이 지금같이 많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재난이 이렇게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간 협업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산불이 나더라도 소방이 할 일과 경찰이 할 일들이 이렇게 또 의료기관이 할 일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원활하게 소통해가면서 재난에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난통신망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 대구, 제주에 운영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장애를 대비해 재난통신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무엇보다 통신망이 장애 없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이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통신이 몰리면서 생길 수 있는 트래픽이 없도록 한시도 시스템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기존의 그 경찰이나 소방, 해경들이 각자 운영하던 통신 TRS 같은 통신망을 통합해서 세계 최초로 LTE 방식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대구 운영센터입니다. 이 공간은 저희 같은 공무원과 통신 사업자들이 같이 운영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재난망 트래픽 상황이라든가 장애 현황 또는 저희 재난망을 건물 내의 정전이나 화재 현황 같은 것을 동시에 감시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중단 없는 재난망 운영을 위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과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 관련 기관만을 위한 전용 무선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신 전문가들과의 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기존 휴대폰 통신망과는 다르게 재난망을 위해서 별도의 통신망이 따로 구축되어 있고 이 별도의 구축된 망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면서 실제 장애가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하고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점 지역이 아닌 산간, 농어촌 지역에서의 재난에 대비해 이동식 기지국까지 완비돼 있었는데요. 이차로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 상황에 저 위에 보시는 보정기지국이 있습니다. 보정기지국이 거의 없는 데서 투입되는 차량으로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차량이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할 때 긴급하게 투입이 돼서 재난 단말기가 원활하게 통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차량형 이동 기지국입니다. 고정 기지국과 이동식 기지국 외에도 해상망과 철도망 그리고 상용망까지 4가지 솔루션을 활용해 대한민국 전역 어디서든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해상과 도서지역, 고지대, 산간은 물론 건물 내부와 지하까지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한 겁니다. 역대급 장마와 호우가 예보돼 있지만 재난문자와 재난안전통신망 같은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이 제 역할과 기능을 톡톡히 할 거라 기대해 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재난문자 수신 거부를 해제하고 정보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민 재난안전 포털이나 안전 디딤돌 앱 등을 활용해 지역의 대피 장소와 이동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물이 역류하면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발목 이상만 되어도 탈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대피 시 물이 솟구치는 맨홀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집중호우 및 침수 피해 발생 시 재난안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대응으로 부디 올여름은 인명피해 없는 여름이 되길 바라봅니다.